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경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경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술월이라고 하는 이제 계절도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하면 이제 10월 술월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작년 해월부터 시작된 일진 동영상 강의로는 이제 1년이 돼가지고 이제 일순환 계절을 모두 일순환하게 됐죠. 그래서 한 번씩 이건 이제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해월의 경금을 공부하고 싶다. 내지 그렇게 하면 그걸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월의 뭐 경금, 예를 들어서 자월의 병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일자에 따라서 사주 명식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해 놓은 것은 일간과 원령에 대한 대비로서 일간 설명, 그다음에 원령 설명, 대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궁통보감, 뭐 난강망 이런 책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령과 일간에 대비돼서 그렇게 한번 궁금하신 점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뭐 기해년 넘어서 이제 또 다시 경자년으로 바뀌게 되면 또 이제 똑같은 일간 원령이라 하더라도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강의는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게 되겠고, 이 경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양금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이 정도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경이라고 하는 천간 7번째 글자를 구분하게 되면 음양으로 구분했을 땐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구분하게 되면 금, 즉 무쇠덩어리와 같다라고 해서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친 뭐예요? 무쇠덩어리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무쇠덩어리. 그래서 거칠고 투박하고 약간 녹슬어 있고, 금방 그 땅속 탄광 속에서 무쇠 원철을 캐낸 것 같이 그렇게 약간 거친 것을 바로 이제 경금이라고 하겠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이제 약간 이제 경금, 이제 완전히 무쇠솥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경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좀 그 성향 자체가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거칠고 투박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경금 자체가 이렇게 좀 강인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냥 실생활에서 쓰기는 매우 어렵고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친 것을 어떻게 돼요? 잘 다듬어서 어떤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쓸 수가 있겠죠. 원철을 그냥 원철로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겠고, 그걸 갖다가 잘 연마를 해서 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릇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철제로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 있게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있게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활을 쓰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죠. 이 불을 가지고서 경금을 잘 단련하는 것이죠. 대장간 같은 데서 시뻘겋게 철을 달군 다음에 망치를 두들겨서 칼을 만들 수도 있고 호미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포항 제철이라든가 광양 제철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쇠를 녹여 가지고 다시 큰 어떤 철판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2차 가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범종이라든가 각양각색의 어떤 쇠로서 만들 수 있는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첫 번째는 화를 취용하는 것이고요.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공덕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거친 경금을 거칠게 다스리는 용도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녹이거나 아니면 시뻘겋게 달궈서 어떤 기물을 만드는 것은 병화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정화가 하는 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로서 등촉화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이 뜨거워지죠. 경금을 다스리려고 하면 최소한 1000도 이상, 1700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금을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시뻘겋게 달궈서 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도 이상의 온도는 유지를 해 주어야지만 경금을 충분하게 단련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도, 200도 가지고는 그냥 금이 따뜻해질 정도죠. 물론 사람이 만졌을 때 100도만 해도 굉장히 뜨겁지만 경금을 다스리는 온도는 최소한 1000도 이상은 되어야지만, 그죠? 다스릴 수 있다. 텅스텐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녹는 점이 벌써 3000도 이상이 돼야지만 녹는 점이 돼서 뭐 어떤 우리 옛날 스댕이라 그러죠. 그렇게 그런 것은 이제 녹는 점 자체가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경금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로서 다스려야 되고, 정화로서 다스릴 때는 다시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구조가 돼야 된다. 둘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물이죠. 물은 바로 수라고 하는 오행에 해당이 됩니다. 물이 있어도 경금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때 수를 써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써서 다스리는 것은 경금을 불에 달구어서 완전히 주조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수를 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예요? 연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 같은 경우는 숫돌이라든가 구라인다 같은 경우로 이렇게 갈아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불을 쓴다라기보다는 잘 거친 표면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갈아내는 것을 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수를 써서 거칠고 날카롭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돼요? 모난 것 같은 것을 잘 갈아내는 그런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경금을 연마하는 데서는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연마해서 경금을 잘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금 같은 경우,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임수로서 도세주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금도 그것이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고 또 거친 그런 경금을 갖다가 이렇게 임수가 있게 되면 잘 연마해서 말끔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 화로서 하는 방법, 수로서 연마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화를 써서 대장간이라든가 제철소 같은 데서 이렇게 불로서 다스리는 것이 국세가 더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불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사주 원국에 불이 없는 사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간 경금이 왕했을 때는 불로만 너무 다스린다고 해서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경우 수가 있느냐, 즉 양수인 임수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서 있으면 임수로서 경금을 연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술월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월지를 갖다가 지금 월령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요. 이 월령에 따라서 이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이 키포인트 바로 여기 월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월지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은 계절 중에서도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모추 내지는 개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가을 같으면 어떻게 돼? 여름에는 뜨거웠지만 가을을 지나면서 겨울로 넘어가게 되고요. 가을 같으면은 가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온은 하강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겨울로 가게 되면 이제 물이 얼 정도로 매우 매서운 추위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특히나 늦가을인 수월이 지나면서 입동을 지나면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온은 매우 차가운 한량한 그런 기후 조건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매우 건조하다. 원래 술토라고 하는 지지로
진술중 미토가 있는데 미토와 술토는 건토에 해당이 돼서 매우 건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축토와 진토는 개수를 머금고 있는, 즉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는 습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술월의 토는 매우 삭막한 그런 환경에 차가우면서도 건조한 그런 저온, 건조한 그런 기후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술월이라고 하는 기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술월에 태어났든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든, 그 다음에 지금같이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술월에 태어나거나 십간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일간과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조건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게 되면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좋은 배합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좋은 배합이 되면 부귀를 얻는 것이고요. 좋은 배합이 되지 못하면 건강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부귀를 얻지 못한다거나 좀 삶이 매우 고달파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치 삭막한, 기온은 차갑고 건조한 그런 때에 태어난 것이 되겠고요. 또 진술축미월, 즉 이 4개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금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그래서 신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나 유월 같은 경우는 경금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술월이 되면 왕지를 지나서 약간 쇠지, 포태법상으로 약간 약해지는 쇠지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은 서방 금에 해당이 돼서 기본적으로 금이 왕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아직은 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술중 신금의 뿌리를, 즉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토가 금에 비해서 토 인성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모왕자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일간도 세력이 있지만 어미가 더 왕하다,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성인 토가 왕하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왕토에서 토후매금 되거나 아니면 토다금매 되거나 이렇게 금이 땅속에 묻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술월에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내지는 지지로 다시 토구, 진토가 있거나 축토가 있거나 지지로 또 다시 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경금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땅에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경금이 토후매금돼서 땅속에 묻힌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용도, 화로서 단련을 하거나 수로서 연마를 해야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가 있다라고 봤을 때 병화가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금 수월에 태어나서 토가 왕한 중에 화가 있게 되면, 이 화는 뭐 병화라기보다는 정화로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정화가 있게 되면은 이 화는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이 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에서 오히려 토를 더 왕하게 만들어서 금을 매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임수가 있어서 그 경금 일간 자체를 뭐라 그랬어요? 연마, 도세 하려고 할 때 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가 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임수의 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토가 금을 매금시키고, 그 다음에 술을 파극하거나 화를 설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편재인 재성 간목을 봐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한 연후에는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어떻게 돼요? 설계하는 그런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흙이 묻어서 경금이 탁해져 있는 것을 임수로서 충쇠라고 해요. 충쇠. 그래서 왜 그 수도꼭지를 세게 틀면, 소방호스로 물을 세게 틀면 차 같은 거 세차할 때 물을 세게 틀어가지고 차에 묻은 먼지를 이렇게 닦아내는 거
보셨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임수로서 경금을 연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엄청난 세기에 물러서 먼지를 털어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경금을 오금 더럽게 만들고요. 임수도 파극하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을 먼저 써서 병이 되는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임수 경금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술월의 간목은 약해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 수가 있게 되면 수가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간목이 생조를 받아서 토를 제할 수 있는 그 힘을 더 크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생조 내지는 억제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간에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으로 놓고 봤을 때 양금인 경금이 양토인 술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인석 편인을 본 거기 때문에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편인격이 아니라 정화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니까 이거는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을 때 정관격으로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편인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모왕 자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자, 오늘의 일지는 일지에서 자수를 받죠. 자수. 그래서 경자 일주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로서 금을 깨끗하게 닦고 충세해서 닦는 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자수는 천간으로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자수는 경금을 이렇게 충세해서 닦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자수는 기운을 하강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경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역할은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억지로 이 자수의 역할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술토 자체가 건토이기 때문에 자수가 첩신되어 있으면 건토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습토화돼서 경금을 뭐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이 매금될 우려 내지는 금이 더럽혀질 우려, 그 다음에 용신으로 쓸 화나 용신으로 쓸 임수가 파극되거나 설기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주해 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썩 뭐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연지에 보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수. 이렇게 해수가 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술월은 해중의 임수로서 경금을 충세해서 경금을 깨끗하게 이렇게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용신으로 쓸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간목을 얻어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억제를 시키고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경금을 도세하면서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간목을 갖다가 생주해 주게 되면 사주국세는 굉장히 깔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토가 이렇게 연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바로 뭐예요? 용신으로 쓸 간목을 갖다가 이건 용신을 기반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반.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손발을 꽁꽁꽁꽁 묶어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기토에 묶여가지고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다시 토를 보는 것은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니겠죠. 뭐 천간으로 무토를 본다거나 기토를 본다거나 다시 지지로 뭐 진술충밀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인성인 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주가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면 이때 자수가 다시 있습니다. 술월이라 하더라도 연지에 해수가 있고요. 일지에 자수가 있고 또 자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사주 국사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 기운이 점점 하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엊그저께 제가 서울에 사는데 지금 수월이잖아요. 비가 한번 왔습니다. 비가 한번 온 이래로 가을 같은 경우는 계속 비가 오면 올수록 기운이 하강하죠. 그래서 지금은 벌써 오싹한 기운이 돌 정도로 기운이 많이 차가워져 있죠. 자, 마치 수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기운은 더 하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아무리 수월에 기세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를 저렇게 중첩해서 보게 되면 뭡니까? 경금의 일간 자체가 매우 설기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서 조후라고 하는 그죠? 수가 3개가 있어서 기온이 하강된 것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서 조우하는 용도로서 봤을 때는 병화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저 병화는 경금을 다스리는 용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조우하는 용도는 있을지언정 병화는 7살이기 때문에 경금 옆에 있게 되면 경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충국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 옆에 7살에 이렇게 철핀되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성향이 매우 좀 신경도 예민해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몸이 좀 아픈 그런 성향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각별히 좀 건강에 유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정축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정축시가 되면 정화가 투출돼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좋으나 요 간목 자체가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뭐예요? 다스려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기반되어 있어서 용도가 없겠고요. 뭐 해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정화 자체가 뭐예요? 정화 자체가 매우 약한 중에 일시로 자축 합토가 되죠. 이건 수로 보기보다는 자축 합토가 되니까 다시 토가 왕해져요. 그러면은 화로서 경금을 예를 들어서 다스린다고 봤을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가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키게 되니까 좋지 않죠. 이런 경우에도 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게 되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 주게 되고요. 정화를 살려줘서 좋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토 때문에 이것도 망가졌다. 이건 정인이 이 사주에 어떻게 보면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갑오시가 아니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어떤 분들 진술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진술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자하고 진하고 자진 반합 수국하는 거예요. 자진 수국으로 봐서 수가 왕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수가 많아져서 좋을 것 같지만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사주 국세를 더 한습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약한 경금이 다시 시간의 경금을 봐서 방신함을 얻는 것은 좋지만 뭐예요?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경금을 닦아내는 그런 역할이고요. 아쉬운 점은 역시나 간목이 기반되어 있어서 토의 기운, 토가 금을 탁하게 만드는 것, 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역시나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